이제 회계에 대한 이론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다루는 프로그램 세무사랑이죠.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되고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 나오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화면이 조금 디자인이 달리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기 설정한 암호 입력하고 여기에 회사 코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몰라?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여러분들 그 휴대폰 번호 숫자도 다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요거 검색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요 검색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검색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이미 등록이 돼 있을 때. 그런데 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등록이 아직 안 됐겠죠. 그러면 등록된 회사가 없으면 요거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하튼 회사 코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면 구성을 보면 그게 이제 회계 관리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 인사급여, 법인조정, 개인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계 관리는요. 회계 자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자료 입력, 회계 자료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인사급여라고 돼 있는 것은 원천세 신고하는 화면이에요. 급여 자료 입력하고 사원 등록하는 거. 여기 법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고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자, 개인 조정은 뭐냐면 개인사업자죠. 종합소득세 신고 명세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돼 있어요. 나머지 영업관리, 세무대리는 연동관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계관리입니다. 이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고요. 전표 입력, 회계관리,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 화면에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요. 결산 관리에 가게 되면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이 있는데 회계 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이 3가지 화면. 이 3가지 화면에서 분계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원장이라든가 재무제표에 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거의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자, 또 하나, 급여는요, 급여는. 급여는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화면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인사급여를 들어가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급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될 거고,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자료가, 분계 자료가 여기에 자동적으로 또 반영이 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여기서 시연을 할 수는 없어요. 시연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고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이렇게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산회계라든가 전산세무라든가 전산세무 자격증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전산회계 2급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이 수업은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화면을 보는 걸로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입니다. 자, 회계관리, 부가가치, 인사급여, 법인조정, 개인조정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재무회계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요거 공호이사라고 해서 세무사랑이 있는데 현재 작업 중인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회사 하다가 다른 회사 바로 뭘 해야 된대. 그러면 그 작업 중인 회사를 변경을 하면 여기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변경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작업 대상 회사를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작업할 회사를 변경하는 게 여기다 커서 놓고 따닥딱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작업 중인 연도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회사의 10기 202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 중인 연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뭐 법인 10기 부가세 인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 연도, 부가가치세, 인사급여, 작업 연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2023년 하다 2024년, 2025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기수 변경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걸 클릭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기수 변경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기수 변경할 때는요. 회계 기간하고 부가세, 요 회계 기간, 부가세 기간은 같이 변경이 되는데 인사급여는 요거는 별도로 위로 아래로 요것을 클릭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다시 회계라든가 부가세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 주는데 인사급여 작업연도는 별도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화면에 보면 화면의 우측에 보면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 메모란에 있더라고요. 메모가 있더라고요. 이 메모를 클릭을 하게 되면 회사 메모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 회사 메모 팝업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이거 활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뭐냐면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처리한 내용 같은 거 여기다 입력을 해놓게 되면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 또 인수인계할 때도 전에 담당자가 이 회사 어떻게 파악했고 이 회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할 때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 페이퍼로 수록을 하게 되면 그거 찾느라고 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또는 개인 컴퓨터에 수록을 해놨다면 그 컴퓨터를 찾는 것도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메모 여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쭉 다 입력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용 그리고 인수인계한 사항, 결산 상담 내용, 뭐 하다못해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또는 이 회사 예전에 조사 받았는데 어떤 게 추징됐다 아니면 뭐 자본금이라든가 주식이동 이런 게 변경됐다 기타 뭐 주의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기록 해주게 되면 나중에 활용을 하고 또 직원과 세무사 간의 의사소통 공유하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수인계할 때 이 내용을 쫙 다 써놓게 되면 회사 메모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하다라는 얘기 회사 메모 활용하시는 거 얘기를 했고요. 자, 샘플로 일반 전표 입력 아까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 화면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입력을 하겠죠. 회계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 변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월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월, 일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입력하는 기간, 구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월별로 입력하겠다. 아니면 1년 12달 통으로 해놓고 입력을 하겠다. 아니면 일자별로 입력을 하겠다. 기간별 또는 일자별 입력 등 입력 범위를 설정하는 게 요겁니다. 변경을 깔딱 해보면 바뀌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입력을 쭉 해줄 거고요. 요게 살짝 있는데 대차 차익이라고 돼 있는데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식부기 원리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입력을 하다 보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야 틀렸잖아.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 대차 차액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차액이 원인을 검토해 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주게 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대차 차익이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입력을 할 텐데 구체적인 입력은 사례를 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표에다가 옆에 좌측에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좌측에 있는 박스에 보면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멀티 선택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서 요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체크해가지고 수정한다. 그러면 전체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뭐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등등등. 이래서 멀티 선택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좌측 체크박스에다가 여기다 하나 체크를 해서 다시 볼까요? 자, 여기다 하나 체크를 한 다음에 데이터 한 개를 선택을 하여 체크를 하고 그리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 데이터에다가 요즘 와가지고 체크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멀티 선택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멀티 선택 기능을 할 때는 체크를 풀었다가 선택했다 풀었다 체크했다 풀었다 이것들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줄 모르고 잘못해서 뭐 일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쭉 다 체크를 했다가 하나 요건 빼야 돼. 그러면 요것만 체크하면 이제 요것만 해제하게 되면 요거 개별적으로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공통 기능을 한번 보면요. 요 위에 있죠. 요거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F2 키라고 해서 검색키입니다.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F2 또는 요거로 클릭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종 코드 검색할 때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메뉴에서 공통 검색키는 컨트롤 F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F2 또는 요거 눌러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삭제라고 쓰레기통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F5 삭제키라고 해서 선택된 라인 뭐 이런 부분들을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인쇄라는 기능, 인쇄 기능입니다. 자료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 PDF 또는 엑셀 파일로 저장이 또 가능합니다. 이런 건 언제 쓰느냐? 가끔 이제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는 거래처에 장부를 보낼 때 PDF 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발송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인쇄할 때 결제란 설정도 가능하고요. 회사 도장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워터마크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마크 설정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기 차기 있는데 현재의 연도에 전기 또는 다음 기 수를 볼 때 회사 변경을 굳이 회사 변경, 기수 변경을 하지 않고 별도의 팝업 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기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다가 내가 전년도 거 또는 다음 연도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시 수정해가지고 회계 기수 변경해가지고 다음 연도로 빠져나가거나 다음 연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년도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겠죠. 번거로운데 요거 기수 변경하지 않고도 요거 체크, 요거 클릭해가지고 전기 차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깜빡 잊고 나와서 황당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빠져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거의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아까 그 회사 메모 봤죠? 그런 것들 특별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능이 따로 있어요. F11 저장, F11 저장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은 프로그램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화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화면, 극히 일부 화면의 경우에는 F11이라고 저장 버튼이 되어 있으면 그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물론 그냥 빠져나가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여러분들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못 믿겠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회사 등록부터 이제 처음부터 실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회사 등록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제목줄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가 이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는데 편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다가 제가 놓는 건 뭐냐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 등록 화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에 있습니다라는 얘기. 화면에 경로를 제가 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이라는 건 뭐냐? 회사 등록은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을 하죠.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전산에 수록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고요. 뭘 보고 하느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령해서 입력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잘 입수가 안 된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회사 등록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 상호는 어떻게 되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고, 등등등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회사 등록한 사항들은, 회계 장부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세, 뭐,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 이런 신고서 화면에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등록하느냐? 회사 등록 좌측 화면과 우측 화면이 있는데 좌측 화면에 여기 이 코드 중에서 비어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숫자를 찾아서 선택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명에는 회사 이름을 쓰게끔 돼 있고요. 구분에는 개인이냐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선택하는 거고요. 유형에 여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개인사업자의 기본사항에서 등록한 사항이 자동 반영되는데 이건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도 있지만 간이 과세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입력하는 거고요. 원천은 뭐 월별이냐 반기냐 이런 부분들 추가사항에서 등록한 사항이 반영이 될 거고요. 여기 사용해 보면 당연히 사용으로 선택을 해야지만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 우측에 기본사항, 추가사항, 그리고 회사 도장, 뭐 개인정보 동의서 탭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먼저 볼 거 담당자, 여기 담당자, 세무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무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관할 세무서 직원이. 이때 담당자 등록은 어떻게 할 거냐? 회사 등록 메뉴 상단에 보면 F4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역삼각형입니다. 여기에 CF4 세무 담당자 요게 있어요. 요것을 등록을 눌러가지고 등록을 하고 회사 등록해서 여기서 메뉴에서 검색해가지고 담당자 코드 검색해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기본사항 입력하는 부분부터 볼까요? 기본사항. 자, 회계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연도. 자, 1번 회계 연도 설명입니다. 이 회계 연도는요. 여기 제10기라고 되어 있고 2023년 뭐 보통은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될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주의할 것은 이 기수는요, 요 기수는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된 연도부터 기수를 계산해서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1기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1기부터 바로 시작할 거고. 그런데 이 회사가 다른 데 있다가 나한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2021년에 개업을 했는데 내가 프로그램 입력해서 사용한 게 2024년이다. 그때 기수는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1기가 아니고 4기로 입력해가지고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2024년은 4기가 되겠죠. 내가 2024년부터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이때부터 사용한다. 그래서 1기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설치해서 사업자 등록 사용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 연도부터 역산해서 기수 입력한다는 거.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 분홍색으로 왜 돼 있을까요?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분홍색으로 나옵니다. 분홍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건 여기 대표자 여기 주민번호 여기 대표자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보고 해야 돼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장 주소라든가 본점 주소는 이런 거 클릭해 가지고 등록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업종 코드 요거 입력하는 거. 주업종은 뭐예요? 업종 코드 뭐예요? 업태와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죠. 업태는 사업의 형태, 종목은 그 사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다. 그러면 제조에서
취급하는 게 뭐예요? 전자부품이다, 전자제품이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업태와 종목이 있는데 사업의 형태, 종목 있는데 이 업태와 종목에 대해서 코드를 관리합니다. 이게 업종 코드인데 주된 업종 코드, 주업종 코드라고 해서 6자리 숫자가 있어요. 요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그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홈택스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조회를 해보면 주업종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 주업종 코드는 기준경비율 책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확인해서 코드를 입력해서 해줘도 됩니다. 자, 주업종 코드 확인하는 게 이런 게 쭉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14번 있어요. 14번 법인 종류별 구분하고 15번 중소기업 여부가 있는데 이 14번 법인 종류별 구분은요. 요때 요 중소기업 이 여부는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15번의 중소기업 여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다르다라는 얘기, 기준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법인세 편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중소기업 기본법 또는 조특법상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요거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24번의 지방세 법인 구분은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회사가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뭐 이런 부분 위치 선정하는 거 한 명이라든가 합자 이런 거 선택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클릭해 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모르는 것들은 다 여기다 다 이런 거 부분들 다 클릭해 보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검색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설명한 것은 법인 사업자 얘기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약간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요게 있어요, 요게. 3번 과세 유형 전환일이 있는데, 과세 유형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 과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도 적용이 되죠.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세유, 일반 과세냐, 간이과세냐, 요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 유형 전환일은 뭐냐? 내가 그동안에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 과세자로 언제부터 2024년 뭐 7월 1일부터 됐다. 그러면 간이과세에서 내가 일반 과세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일반 과세 선택하고 언제 2024년 7월 1일 과세 유형 전환일을 입력을 해줘야지만이 부가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요거 공동사업장 여부. 개인사업자, 물론 법인사업자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는 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A하고 B하고 뭐 두세 사람 동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공동사업장 여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공동사업 영위할 때 체크해서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번 소득 구분이 있는데 이 15번의 소득 구분은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단일소득이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 단일소득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라도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같은 임대소득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다 같은 소득인데 사업소득인데 왜 해주냐면 2월 결성금을 공제할 때 차등을 두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못해요. 오로지 자기의 소득에서만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하는 항목이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소득과 구분해서 주택임대소득은 따로 구분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성금 2월 결성금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성금 2월 결성금 공제해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한 가지인데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코드는 3개로 또는 2개 또는 3개로 해서 구분해서 회사 코드를 설정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회사 코드는 2개 또는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기본사업,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였고 추가사항 탭으로 가게 되면 1번에 부가세 신고 방법이 있는데 이 부가세 신고 방법은 뭐냐? 사업장별이냐 총괄납부냐 사업자 단위 이것은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은 다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여러 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하고 해야 돼요. 세금에서 주고받고. 그런데 여러 개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하는 경우가 있고요. 야야야 그러지 말고 모든 사업장 그냥 다 통으로 해서 관리하자. 사업자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니 어떤 걸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는 거고 요 반기별 납부는 원천 신고를 매달 할 거냐 아니면 반기별로 할 거냐 이 여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요 8번 9번 국세 환급금 계좌가 있는데 요 부분들은 꼭 좀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세 환급받은 은행명 요거 클릭해가지고 입력을 해주고 계좌번호 등록을 해주는 게 왜 그러냐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다 보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환급 계좌번호 언제 그때마다 다 입력을 해. 여기다 딱 등록을 해놓게 되면 각종 신고서에 환급 받을 때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떠버려요.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등록을 하고 갑니다. 그래야지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회사 도장으로 가게 되면 회사 도장은 언제 유용하냐면 각종 신고서 뭐 소득세 뭐 법인세 뭐 부가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이런 데 보면 회사 도장을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막 그냥 그 인주 발라가면서 막 도장을 막 이렇게 무식하게 찍어대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무실에 가니까 왜 그렇게 해요? 뭐하러 그렇게 찍어? 아예 도장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각종 신고서에 도장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회사의 도장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자동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 자동 생성 도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도장 자동 생성이라는 팝업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뉴에서 뭐 요거로 할 거다, 요거로 할 거다, 요거로 할 거다, 아니면 요거로 할 거다, 요거로 선택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선택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서에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다가 PC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문서에도 첨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장 안 써도 돼. 인주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사 등록이고요. 쭉쭉 이어서 할게요. 조금 시간이 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다,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스톱해서 하시고요. 저는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인데요. 자, 회사 등록을 했어요. 회사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 회사의 거래처 등록을 하는데 거래처 등록의 위치는 기초정보관리 그 밑에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이 위치돼 있을 겁니다. 관리하는 회사, 내가 관리하는 회사의 거래처, 이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해서 구분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때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이 회사 등록 방법과 유사한데 주로 거래처 등록 화면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그때 F2, F3 기능 키를 사용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화면에 보면 탭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 세 가지 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반 거래처 탭은요, 거래처 등록 화면,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요, 회사 등록 방법과 유사하다고 해서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일반 거래처는요, 외상 거래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채권 채무 관리를 위해서, 뭐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채권 채무 관리를 위해서 외상 매출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거래처에 받을 돈, 줄 돈이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코드를 걸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 등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코드를 입력해서 등록을 하고 거래처명 입력을 하고 여기 등록번호는 여기 있는 번호가 자동적으로 뜰 거고요. 유형은 뭐냐면 유형은 매출처냐 매입처냐 아니면 동시냐 매출도 되고 매입도 있는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우측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그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홈택스로 연결이 돼서 이 사업자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대표자 성명도 조금 입력을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입출금 통장거래 입력을 할 때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대표자 성명 같은 거, 뭐 업종, 뭐 주소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상세히 입력 안 해도 생략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거래처고요. 자, 금융기관은요. 금융기관 거래처는 우리 회사, 내가 관리하는 회사가 계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좌별로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계좌 번호별로 다 등록을 해줘야 되고, 이 거래처 명에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이다, 뭐 신한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달랑 은행명만 쓰지 말고 그 괄호 해놓고 계좌번호 뒷자리 이렇게 같이 표기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좌번호 입력해주고 계좌 개설 은행 해주고요. 자, 여기에 은행 사업자 번호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있는데 은행 사업자 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 원천납부 명세서 및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세액 명세서라는 걸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금융기관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 이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그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때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사업용 계좌 보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 해당 여부를 여기에 선택을 해서 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 뭐 유형 중에 보면 보통은 보통예금, 뭐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일 텐데 외화이라면 외화로 입력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으로 갈까요? 자, 신용카드는 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카드 매출, 매입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신용카드 관리를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화면에서 비어있는 코드 입력해서 하고요. 신용카드사 상호명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가맹점 번호라든가 카드 번호 이 부분이 있는데 가맹점 번호는 뭐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유형은요 매입이냐 매출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는 없어요. 카드가 매출카드 매입카드 둘 중에 하나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입력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매출은 큰 상관이 없는데 매입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 매입 번호 16자리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카드 종류가 뭐냐? 사업용 카드다. 거의 대부분 다 사업용 카드일 거예요. 일반 카드다, 복지카드다. 요거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든가 이런 데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등록까지 빠짐없이 잘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이 입력을 자료 입력하는데 세팅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